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을 주장했던 그때는요, 전쟁이 크게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수함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술이 뭐였냐면 바닷속의 지형을 알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바닷속의 지형을 알아내야지 위험하지 않은 경로를 알아내서 배들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바다 밑의 지형을 알아내는 음양즉신법이라는 기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기술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잠수함 밑에 보면요, 초음파를 쏘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팡 쏘면 얘가 초음파가 밑으로 팍팍팍팍팍 내려가서 다시 땅 밑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배로 이렇게 도달하게 됩니다. 아래로 초음파가 쭉 내려갔다가 위로 다시 반사돼서 돌아가면요, 돌아오는 그 시간을 재는 겁니다. 그러면 지형이 깊은 곳은요, 이렇게 초음파를 쏘면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꽤 길 것이고요. 지형이 높은 곳은 초음파를 쏘고 돌아오는 시간이 굉장히 짧겠죠. 이렇게 초음파를 쏴가지고 바다 밑에서 반사돼서 가장 빨리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아래 바다 밑의 지형을 탐구하는 것을 음양측신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리 속력 공식을 전부 다 아시죠? 속력 V는 거리 D를 시간으로 나눈 것, V는 T분의 D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간 T를 왼쪽으로 옮기면 D, 거리는 VT라는 공식이 나오죠. 이 공식을 응용해서 우리는 수심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음양측신법이라고 하는 거는 초음파를 밑으로 보냈다가 다시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재는 거라고 했죠. 초음파를 아래로 보냈다가 위로 돌아오는 시간이 6초가 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바닷물 속에서 초음파가 이동하는 속도는 정해져 있거든요. 약 1500m/s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초음파가 이동하는 속력 알고요, 초음파가 이동한 시간 알고요 하면은 총 수심을 알 수가 있겠네요. 총 초음파가 이동한 거리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가지고 왔던 D는 VT라는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초음파의 속력은 아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니까 여기서의 D는 이 초음파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전체 이동 거리를 나타낸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의 절반인 이 밑에 수심뿐이니까, 절반 수심뿐이니까 꼭 2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수심이 나오겠죠. 그래서 수심은 2분의 1 VT니까요. 이 공식에다가 속력 1500 곱하고 그 다음에 6초 곱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수심이 4500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과학자들은 다양한 해저 지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은 다양한 해저 지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아주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해보면 아주 깊은 골짜기인 해구라는 지형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높고 거대한 해저 산맥인 이러한 해령이 발견이 됩니다. 단면도를 보면 위로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령이라고 불리는 산맥들 사이를 보면 그 사이에 열곡이라는 골짜기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곡에서는요, 지구 내부 물질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분출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래로부터 올라온 물질이 바다와 만나면서 굳으면서 새로운 땅이 형성을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대륙이동설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